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께 약속을 해드렸던 대로 시즌 3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3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제, 시즌 1, 2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동영상들, 내용들 중에서 특히 가장 관심이 있어 하셨던 몇 가지 혈액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짚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백혈구가 낮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혈구가 낮은 원인과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즌 1에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원인이나 그런 어떤 검사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그런 수치를 받으셨을 때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백혈구라는 수치가 정상 수치가 4천에서 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4천에서 만이라는 수치는 완전히 정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정상인데도 4천보다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인데도 만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혈액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백혈구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100명을 갖다 놓고 그 100명을 백혈구가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워놨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수치로 정한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백혈구가 4천보다 낮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만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4천에서 약간 못 미치게 나왔다. 예를 들면 3,800이나 3,900이 나왔다. 또는 이 수치에서 조금 높게 나왔다. 11,000이라든지 12,000 정도가 나왔다 해서 절대로 놀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평상시에 이 백혈구 수치가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그날 컨디션, 여러 가지 몸의 변화에 따라서 수치는 내려갔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다시 이 범위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게 없어요. 가볍게 떨어지거나 가볍게 올라가시는 분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한 번 더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고, 이 수치가 만약 한 번 낮게 또는 한 번 높게 나왔더라도 그 다음번 수치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낮거나 높았던 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혈액 검사를 그 다음번에 또 해봤는데 4,000에서 3,800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번에는 3,700, 3,500 계속 떨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혈액 이상이 있을 때 애매한 경우 그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우리가 질환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애매하게 낮거나 애매하게 높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를 봐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번이나 또는 두 번 연속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도대체 검사를 해야 되느냐,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느냐, 여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4,000에서 한 3,800 정도 떨어졌다, 가볍게 떨어졌다, 그러면 한 달쯤 있다가 검사해 보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다, 3,500, 3,400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그럴 때는 1주나 2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 수치의 변화를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있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즉 백혈구가 낮은 분들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좀 두고 보기 곤란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편의상 제가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나눠볼게요.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지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의사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낮은 1단계 해서 만약에 백혈구 수치가 3000에서 4000 정도 되는 경우를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2단계, 그리고 아예 백혈구가 2000보다 낮을 경우는 3단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때 조금 앞서 이렇게 가볍게 떨어졌던 거 한 100이나 200 정도 떨어졌던 거는 분명히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낮은 1단계 한 3000개에서 4000개 이 정도 떨어질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냐면요. 그 대책은요. 첫째는 백혈구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호중구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백혈구 중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균이랑 싸워서 이기는 백혈구 호중구. 보통 전체 백혈구의 한 40에서 50%가 호중구에 들어가고요. 물론 몸에 염증이 있거나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생겼을 경우는 이 퍼센트가 60, 70, 80%까지도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호중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백혈구 수치에서 호중구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백혈구 중에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 중에서 이 숫자 5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보통은 호중구인데, 이 숫자가 보통 퍼센트로 나오거든요. 그럼 전체 백혈구 숫자에다가 이 호중구 퍼센트를 곱해서 나누기 100을 하면은 호중구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호중구가 40%다. 내 백혈구가 전체가 3000개였다. 그런데 3000개의 40%면은 호중구는 1200개가 되는 거죠. 호중구는 1000개를 넘어가면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당장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3000에서 4000개 정도 되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환자분에게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불안하시거나 너무 걱정되지 않으면 호중구 수치를 봐서 호중구 수치가 1000개가 넘어가면은 앞으로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경과를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원인을 꼭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호중구가 또는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을 찾는 혈액 검사들을 다 해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검사들을 다 하게 되면 비용이 4, 50만 원 정도 들고요. 또 피를 여러 번 뽑아야 되죠.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처음부터 감수하시지 말고 그냥 이 호중구 수치가 1000개가 넘으면 일단 안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혈액 검사를 해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처음 수치가 이렇게 3000에서 4000 됐는데 그 다음번에 호중구가 1200개가 돼서 안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더 내려간다든지 호중구가 1000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2단계 2000에서 3000 정도가 되는 이 상황이 사실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백혈구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런 원인들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호중구의 수치에 관계없이 바로 백혈구가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되는 분들 중에서도 검사를 원하시지 않는 분도 있죠. 그럴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한 다음에 이때는 백혈구 수치를
한 달마다 보는 게 아니라 1주에서 2주 단격으로 백혈구를 확인을 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3단계 백혈구가 2000개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백혈구가 1800개밖에 안 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 백혈구가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다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거나 처음부터 바로 골수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입원을 하거나 골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다른 검사들은 백혈구 수치만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백혈구 말고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 수치도 떨어져 있느냐, 혈소판 수치도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백혈구만 단독으로 떨어졌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백혈구 말고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도 같이 떨어져 있다. 이거는 심각한 혈액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체 없이 바로 정밀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은 환자가 불편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입원도 하셔야 되고, 또 되도록 서둘러서 골수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백혈구가 낮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 굉장히 걱정부터 하시고요. 요즘은 또 혈액 검사들을 많이 하시니까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낮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결국 정상 수치라는 거는 모든 정상인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고 정상의 95%만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이 4천에서 10,000 사이에서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약간 올라가 있을 경우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한 달 또는 2달 간격 정도로 해서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낮아졌다, 그걸 제가 현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에 3000개에서 4000개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호중구의 퍼센트를 곱해서 호중구가 1000개 이상 되면 안심하시고 한 달, 2달 이후에 피검사를 해서 그 추세를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에 2단계에 떨어져 있을 때는 환자와 충분한 얘기를 해서 백혈구가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간격을 좀 짧게 해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자주 혈액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3단계, 즉 백혈구 전체가 2000개 밑으로 떨어질 경우는 이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밀 검사를 하거나, 만약에 백혈구 말고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도 떨어져 있을 때는 입원을 해서 골수 검사를 하고, 혹시 열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관련된 치료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